질의하세요. 네? 장경태 의원, 네, 장경태 의원 질의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9시 4분에.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활비 부분은 예. 모자란 이게 부분이 이제 있지만 특정 업무 경비는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자료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금액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특활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죠. 자, 이게 특경비 예산입니다. 23년 예산 466억 중 5억 8천만 원, 1.25%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제출했습니다. 1.25%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대로 100% 제출하셨으면 전 제출했다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5%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제출 안 하셨고요. 1.25% 제출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자비 지출 내역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비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자비를 지출하셨어요? 현재 예. 대검에서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비를 지출하시면 이거 증빙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요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한 사람 어느 그러니까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자비 제출하면서 하다못해 사석에서 너무 힘들었다, 자비까지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대전지검의 그 남재현 검사 아시죠? 예. 특수본에서 박성재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이분 29일 사의 표명하셨어요? 혹시 외압 행사하셨습니까? 사퇴하라거나 뭐 주변에서 주변 경로로 그런 적 없으시죠?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 본인은 안 하셨다고 사이에 관여한 바 없으시고 다른 사람이라도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 싶었고요. 천대엽 차장님, 예. 판결문 잘 보셨죠? 예. 그 판결 선고 나기 전에 내용은 아셨습니까? 선고 내용?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 알을 수도 수도 없는 없으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선고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 두 군데에 걸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충실하게 저는 최고법원의 권위와 법관에 대한 존중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는 또 어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정말 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고 경제 재건을 바라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을 수렁 속으로 국가를 대혼란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가 겨우겨우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헌법이 정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헌정질서가 지금 어찌되면 회복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다시 지금 헌법 불능 상태로 대법원이 지금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제 10대 2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조이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견, 마영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죠. 임명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대법원의 재판의 기조는 돈은 묻고 말은 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정치 자금이거나 기부행위 제한 등에 걸리면 문제를 심각하게 삼아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자는 것이 정읍시장 판결부터 해서 대법 판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중에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분들은 작년 정읍시장 판례에 참여한 대법관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했던 얘기도 뒤집고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전 대법관들 정도 되시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말 최고 권위의 법관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은 개별적인 사건에 이제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다수 의견이 말씀드린 어떤 건 논리를 능력의 부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심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정말 사람들이 이건 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법관이든 법조계든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한번 세상 천지 다 보십시오. 사건 배당 당일에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 체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도 지정하고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과연 성실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선거 개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히 겹쳐 있는지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 2조에 의해서 합의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되고요. 7조에 의해서 이 재판 연구관들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지정 안 하셨죠? 신속한 처리가 안 필요할 하셨잖아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할수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규 단서에 그와 같은 이제 예외가 있다는 부분 위원님 잘 아시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외를 계속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그럼 이례가 지금 또 5번에 7번 더 겹치고 있네요.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재판 연구관의 조사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처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그러면 2번 심리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3심의 결과가 가볍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란 말 아시죠? 예. 9일 만에 심사숙고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2번 심리 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이제 법사위 요구 자료인데요.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7만 쪽을 지금 6일, 소위 선고 기일 지정으로만 따지면 6일 만에 선고하신 건데, 하루에 1200페이지씩, 이걸로 따지면 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권을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대법관님들 똑똑하고 뭐 속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에 4권, 6일 만에 33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6일 만에 33권을 읽습니까? 저희가 사시 공부할 때 1회도 2회도 다 해보지만, 이런 책을 어떻게 이 책을 하루에 4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 말씀해 주십시오. 내규를 지켰는지, 그리고 2번 자,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네,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규 자체에 그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면은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27일 날 바로 상고가 제기되었고, 그리고 나서 즉시 관리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치면은 이제 34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을 보면은 이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경과라든지 또 이제 내규의 어떤 단수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공선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다수 의견의 논리에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인 견지에서 절차 진행이 좀 문제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한 90페이지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혜택 의원 퇴장하세요.